하자. 그리고 학원에서 원래 매월 3주차마다 진단평가라는 걸 봐. 근데 이제 그동안 너네가 시험 기간일 때는 안 봤던 것 뿐이고 방학 때 원래 보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월금에 수업하잖아. 다음 주 월요일날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극한부터 미분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미분 계수까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25개를 줄 거고, 난이도는 대충 그냥 유형편쯤 되겠죠. 그리고 너네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한 2문제는 좀 빡센 거 줄 건데, 그래서 25문제 개당 4점 총 100점인 거고, 재시험 기준이 70점 업이니까 18개 맞는 것까지가 커트라인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총 7개 틀린 것까지 오케이잖아. 7개. 근데 그 7개 틀릴 것 중에 일단 내가 빡센 거 2개에서 3개 정도 넣을 거야. 알겠지? 그럼 그냥 열심히 풀고 틀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냥 틀리고 공부하세요. 알았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맞추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알았지? 자, 일단 내가 지금 순서를 꽈서 도함수를 먼저 얘기했는데 사실 순서가 좀 그게 아니거든.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는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59페이지? 이건 이제 우리 문제로 좀 확인해 봅시다. 필수 5번 59페이지. 자, 그림을 보면은 fx의 그래프랑 y는 x가 그려져 있어. 근데 일단 fx의 그래프는 뭐 식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곡선의 형태가 fx고, 그 다음에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요 한쪽에 지금 b가 있는 거죠. 맞지? 여기 원점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지금 뭐 a라는 데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림은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가 지금 하라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다음에 대소관계를 따지네. 자, 기역은 a분의 fa 그리고 b분의 fb. 리을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니은 fb-fa 하고 이제 b-a 마지막 f'A, f'b. 자,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합시다. f'A랑 f'B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맞지? 그 다음 f'B는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두 기울기가 모두 양수인데 더 가파르게 서 있는 게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확실하지. 그럼 디귿 맞아, 틀려? 틀렸죠? 갖다 버리시고 하고 이제 기역, 니은이야. 아, 근데 잠깐 여기 봐봐. 리을이라고 안 써있지만 너네 x2 x2 빼기 x1분의 fx2 fx1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읽냐면 x1, fx1 이라는 점, 그리고 x2, fx2라는 점, 이 두 개를 연결한 두 선분 사이의 평균면이라고 읽어. 그지? 기울기. 그러면 기역에서 얘는 일단 주체가 하나는 a, fa가 주체인 거고 뒤에 뭐가 안 써 있잖아. 그지? 그 안 써 있는 거를 그냥 0이 붙어 있다고 봐.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a, fa부터 0,0을 연결한 기울기인 거지. 됐어?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뭔가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거.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b, fb랑 0,f형을 연결한 거니까 b, fb랑 원점을 연결한 거. 그러면 이번에 요 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이런 기울기가 될 거야. 맞지? 이해됐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 역시나 얘도 초록보다는 분홍색이 더 크겠죠. 더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그 정확한 거는 좌변에 있는 값은 1보다 작고 우변에 있는 이 값은 명백하게 1이지. 왜냐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직선 자체가 y는 x잖아 지금.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1이죠.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 보시면 니은은 지금 너네가 뭔가 지금 뺀 거랑 비교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봐봐. 첫 번째, 그림상 무조건 B하고 A 중에 누가 더 크냐면 B가 더 크지. 그럼 B하고 A 중에 B가 더 크니까 이 말은 B-A가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럼 B-A가 무조건 양수라면 좌변도 B-A로 나누고 우변도 얘로 나눠버리면 내가 나눈 숫자가 양수니까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럼 지금 니은이 물어보는 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게 맞다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니은에 있는 주장을 다시 보면은 이게 B-A분의 FB 빼기 FA니까 이게 결국에 A, FA라는 점과 B, FB를 연결한 거의 기울기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연결한 기울기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 맞죠? 됐어요? 얘가 지금 저 파란색 기울기인데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물어봤어. 그럼 여기 있는 지금 1은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금 이 분홍색 요만큼 아니야 이거? 그럼 얘의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파란색이 무조건 큰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1 중에 얘 쪽이 더 큰 게 맞기 때문에 니은은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저 아까 핑크색이 기억이 다시 보세요. fx 여기 원점 yx 이렇게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핑크색이 뭐였냐면 아까 요 놈이었잖아. 얘가 지금 b분의 fb인데 여기다가 살짝 0하고 0을 썼다고 치면 얘가 b, fb랑 원점을 연결한 거의 기울기지. b, fb가 얘지. 0, 0이 얘지. 연결하면 직선이 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지. 얘가 yx니까. 됐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갑자기 분수식이 막 등장해 있으면 얘를 100% 기울기로서 해석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챕터야. 알았지? 자, 넘어오시고 그래서 60페이지 오면 지금부터 얘기할 게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너네가 너무 힘들까봐 아직까지 좀 미루고 왔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 정의할 때 자, x가 3으로 갈 때 f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맨 처음 하는 게 뭐야? 좌극한 따로 구하고 우극한 따로 구하고 그 값을 봐서 그 새끼들이 똑같아야 있다고 하는 거잖아. 만약에 둘이 다르면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하고 넘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미분계수식을 잘 보면은 미분계수식도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하잖아. F'A라고 하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정의식이 써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역시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를 구하고 플러스를 붙여서 우극한일 때를 구하고 근데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그 결과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야 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는 다르게 나올지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거든.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드시 같게 나오려면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됐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예시 하나 보자. 자, 첫 번째 fx가 만약에 절대값 x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너네들의 엿 같은 수학 역사가 이제 시작돼. 이제부터 절대값을 뗄 수가 없거든. 봐봐. 그럼 일단 요 놈의 그래프를 보면은 요 그래프는 모양상 V자로 꺾여 있는 거고 여기 위치가 0,0인 거 맞지? 그리고 오른쪽은 플러스 x, 왼쪽은 마이너스 x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봤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그래프가 혹시
이 스페셜한 0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봤다 치자고.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그럼 이제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하고 그 결과가 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 걔네가 다르다고 하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A에서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이게 지금 좌극한의 개념이잖아. 이거를 좌미분계수라 그래요. 여기 명칭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를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친구의 좌미분계수를 구하려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서 h분의 f 야 0에서 물어봤으니까 지금 뭘 따지는 거냐면 여기에 지워버렸네. a 플러스 h가 아니고 0 플러스 h인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fa가 아니고 f0인 거지. 이렇게 해야 지금 0에서의 좌미분계수인 거지.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됐어요? 현재 이 결과를 비교해서 나온 게 같아야 한다. 자, 보는데 일단은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얘기는 현재 h에 들어간 숫자가 일단은 0보단 좀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0하고는 매우 가깝지만 0보다 조금은 작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음수라는 게 팩트야.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음수라면은 여기 넣었을 때 이 식이 h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h로 나오겠지. 그렇잖아. 여기 들어가는 게 음수인데 h가 좌극한이면. 그리고 밑에 있는 건 h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f0은 여기다가 0 넣어봤자 어차피 빼기 0이거든. 이렇게 써있어. 자,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는 어쨌거나 0으로 가는데 0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h가 0보다 크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여기다가 넣는다고 치면 요 값이 양수인 거고 그때는 여기 넣었을 때 얘가 그냥 h라고 나오겠지. 됐어요? 그리고 밑에 옆에는 현재 빼기 0이 있는 거고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0은 없는 거니까 약분치면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약분치면 1인 거지. 보다시피 둘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 미분 불가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돼? 근데 봐봐.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식으로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첨점이라 그래. 뾰족할 첨자를 써갖고 첨점이라고 하거든. 이 첨점에서는 미분이 당연히 안 된다고 받아들일 거야. 지금부터. 알겠어? 자,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2차 함수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드럽잖아. 곡선 모양으로 그냥 쭉 매끈하게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미분계수를 구해. 그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좌미분계수의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연결한 기울기, 여기로 연결한 기울기, 여기로 연결한 기울기 그게 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형태에 도달하는 거잖아. 근데 우미분계수를 보면은 여기랑 연결한 기울기, 여기랑 연결한 기울기, 여기랑 연결한 기울기 그것도 계속 가다 보면 똑같은 거에 다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그래프에 미분계수가 다를 이유가 전혀 없어. 이해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V자로 꺾여있는 그림 보면은 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다. 그럼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 여기서 연결한 기울기 그냥 이거지. 여기서 연결한 기울기 그냥 이거지. 여기서 연결한 기울기 똑같은 거지. 계속 안 변하잖아. 이 새끼가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해봤자 좌미분계수는 결국에 그냥 이 숫자에 도달해.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우리가 수치로 본 거야. 근데 우미분계수는 요 점하고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근데 얘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갈 때 얘가 일로 와도 똑같은 거 얘가 일로 와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게 지금 1로 나오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본 거고. 알아들었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성돼 있을 때는 미분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알아들었어요? 하나만 더. 그럼 저기가 만약에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데도 뾰족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래로 볼록으로 뚝 하고 꺾이거든. 그럼 얘가 미분이 안 된다는 것도, 자,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 좌미분 계수로 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 다음에 얘가 1로 다가갈 때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런 기울기,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런 기울기,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런 기울기. 뭔가 점점점 약간 이런 이미지에 도달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무미분 계수를 보면 오른쪽에서 얘하고 연결한 기울기, 보라색에서 점점 얘가 1로 다가가, 1로 와도 요런 기울기, 1로 와도 요런 기울기. 이 새끼는 점점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란과 보라가 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있을 때 노란색의 최종 이미지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 보라색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니까 둘이가 같을 리가 없다고.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여기는 뾰족하니까 안 된다라고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알아들었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니고 개념이 이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 이게 미분이 되니 안 되니를 따지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식으로 검증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그려서 뾰족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지금 저거 재탕할 거고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첫 번째, 더 넓은 집합이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명제로 따지면 이래. 어떤 fx가 연속이다. fx가 연속이면 fx가 미분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틀렸다. 이건 거짓이야. 그거를 얘기해주는 정확한 발레가 fx가 이제 뾰족한 점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발레인 거지. 근데 이거의 역으로 얘기하는 fx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그때는 fx가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알았죠? 이건 참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그래프가 끊겨 있어. 불연속인데 미분이 된다? 요거랑 뭐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이 만약에 여기 칠해져 있다고 봐. 됐어? 그러면 좌미분 계수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 점이 여기를 향해 다가가. 얘가 이리로 다가가. 점점점 뭔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성돼. 그지? 근데 얘는 여기서의 미분 계수니까 봐봐. 함수값이 여기 칠해져 있잖아. 여기서 얘랑 연결하는 거고 여기서 얘랑 연결하는 거고 여기서 얘랑 연결하는 거고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다 보면 모양이 분홍색으로 끝나지. 절대 초록이랑 분홍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연속조차 안 되는 불연속인 함수는 미분이 될 리가 없다는 걸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될 수는 있어. 절대값 같은 거. 거꾸로 미분이 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이어져 있다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문제 와보세요. (61페이지) 필수 6번. 아마 오늘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잘 집중해봐.
자, fx가 이렇게 써있어. 이 함수가 0에서 과연 연속이니? 물어봤고 미분이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첫 번째, 이 친구가 연속인지를 따지자. 연속성. 자, fx가 0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과 0으로 가는 우극한과 0에서의 함수값 세 가지를 비교하여 모두 같아야만 연속이라고 인정한다. 맞지? 근데 여기 들어간 함수식이 x 절대값 x, x 절대값 x 이런 식이니까 일단 함수값은 그냥 0, 0 갖다 때려 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은 0이죠. 맞죠? 그럼 이제 이 결과랑 이 결과랑 이 결과가 모두 같으면 연속이라고 인정할 거야. 그런데 해보면 원래 극한 계산의 기본은 이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고 대입했을 때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모양들이 안 나오면 그냥 정답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0 넣으면 답이 0 나오잖아. 그죠? 0 나오는 거. 모두 같기 때문에 이건 연속은 오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됐어? 자, 미분 가능성 하자. 얘 봐봐. 미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는 참 고수인데 애들이 일단 요 말 들으면 절대값이니까 안 되겠죠 이래. 이거 하면 이거 미분 돼요. 그치 강민아, 내가 그 정신 차리라는 거야. 알겠지? 잘 봐봐. 내가 이거를 식으로도 보여주고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직관으로도 보여줄게. 세 가지를 다 따라와. 그래야 너가 그때그때 편한 걸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일단 식은 항상 얘야.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이거야. 이거 못하면 서술형 나가리라고. 특히 풍문고 새끼들 알지? 아? 얘가 식으로 증명되려면 이 친구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하는 거 맞지? 자, 좌미분계수 합시다. 좌미분계수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서 h분의 0으로 갈 때니까 f에 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우미분계수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뭐 요거 할 때랑 비슷해. 봐봐. 0으로 가는 좌극한이야. 그럼 분명히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무조건 음수인 건 팩트야. 그리고 어차피 h가 들어가봤자 여기는 그냥 h인데 문제는 얘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요 식은 앞에 h는 원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이 절대값 h가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뒤에가 마이너스 h로 나오겠지. 그리고 F0은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형태가 지금 마이너스 H제곱 하고 뒤에 안 써있는 거고 여긴 H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럼 약분 때리면 얼마가 남냐면 마이너스 H가 남지. 마이너스 H가 남지만 그 H가 0으로 갈 거니까 정답은 0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것도 해봐. 어차피 얘가 양수야. 양수 여기 들어가. 그래봤자 앞에 있는 요 자리가 h는 원래 써있는 거고 뒤에 있는 이 절대값 h가 나올 때 양수가 들어갔으니까 뒤에가 그냥 h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엔 h가 있는 거고 약분하면 플러스 h가 남지. 근데 플러스 h가 남지만 0으로 갔으니까 얘도 0이잖아. 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야. 앞에 뭐가 곱해져 있거나 또 달라. 항상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보는 거랑 식으로 보는 건 그 직관으로 보는 건 거의 똑같은 건데 봐봐. 일단 fx를 x 곱하기 절대값 x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고1짜리한테 보여주면 고1들은 이렇게 쓸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고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하고 저 두 개를 그려봐요.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양수 쪽에서는 얘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음수 쪽에서는 현재 지금 얘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 이게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이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이라서 이건 미분이 가능한 거야. 이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막 이랬다 갑자기 푹 하고 꺾이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도착하는 건 미분계수가 0인 걸로 끝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지금. 근데 그 다음에는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0으로 끝나. 여기가 지금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1번 연속이면서 2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 옆에 문제 해보세요. 연속은 맞니? 연속은 맞니? 그럼 넘어가도 되겠니? 0에서 물어봤죠? 0으로 가는 좌극한, 0으로 가는 우극한, 0에서 함수값. 바로 쓰자 이제. 0으로 가는 좌극한의 fx를 쓸 때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식을 쓸 거예요. 우극한을 할 때는 0보다 큰 거니까 위의 식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극한값의 그 기본은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0을 갖다 발라 넣을 거예요. 넣으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같아요. 함수값도 똑같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인 것 같아. 따라서 연속이야. 됐지? 항상 이 정도 속도면 충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를 쓴다. 0으로 갈 때 좌극한, 0으로 갈 때 우극한. H분의 0에서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F0 플러스 H 빼기 F0 F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쓰는 거잖아. 좌미분계수를 할 때는 0보다 작은 게 들어갔을 거니까 식을 아래 걸로 씁니다. 그리하여 위에 남아있는 식은 얼마다? H-1이었다. 됐지? 우미분계수를 할 때는 0보다 큰 게 들어갔다. 따라서 h를 위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위에 남아있는 식은 h제곱 빼기 h 빼기 1이었다. 됐지? 그리고 나서 f0을 뺄 건데 f0은 등호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뺀다. 마이너스 1을 뺀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엔 똑같이 현재 h가 이렇게 있는 거고.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좌미분계수식에 남아있는 거는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서 분모 h, 분자 h만 남아있는 거니까 정답이 1인 거고, 우미분계수는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h제곱 빼기 h 남아있는 거니까 맞나? 약분 하시면 h 빼기 1 남아요. 0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둘이 다르니까 미분 안 된다. 됐어?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자, 뒤에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조드린 거는 이제 식으로서 판단하는 거였고, 맞지? 필수 7번 보시면 거기에는 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림 보고 직관으로 풀라는 거지. 예를 들어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
그리고 애초부터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 이해됐어? 해보세요. 정준아, 이거 이해된 거니? 넘어가시면 필수 7번 있어요. 자, 여기 봐. 일단은 불연속인 값을 먼저 찾으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끊겨 있는 거 뭐라 그랬고, 맞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역 자체에 마이너스 1과 4가 없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두 점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럼 걔네들은 제외하고 끊겨 있는 걸 보면 어디가 끊겨 있냐 했을 때 x가 1인 데가 끊겨 있지, 그지? 맞지? 그리고 얼마야? x가 끊겨 있고 x 2 끊겨 있고 두 개 맞아요? 두 개 맞죠? 그래서 a는 2다. 그다음 이제 그거랑 별개로 미분이 안 될 것 같은 점 갖다 따지래. 됐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첫 번째, 애초부터 불연속인 것들. 이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어. 원래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안 돼. 됐지? 됐지? 두 번째는 연속이긴 해. 연속이긴 한데 얘가 뾰족한 이미지야.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불연속인 거 지금 위에서 두 개를 이미 찾아놓은 거 맞지? 그럼 그거에다가 더해서 연속이긴 한데 뾰족한 새끼가 있나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x는 0이라는 거 하나 추가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b는 3개야. 하나 더 있어요? 3도 안 돼. 아 3도 있네. 0하고 3. 그래서 b는 4개. 어떤 논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래부터 불연속이면 미분이 당연히 안 된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근데 x는 3에서 x는 3에서 그래도 뾰족. 아 그래. 그럼 그거를 여기 봐봐. 지금 이 친구가 물어보는 게 x는 3에서 이미지가 왼쪽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럼 그 뾰족하다는 게 사실 좀 형용사니까 기준이 사람마다 애매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걸 봐.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요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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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가. 그지? 그럼 점점점 뭔가 양수인 형태로 졸라 크잖아. 마지막에. 근데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마지막에 만나면 주황과 초록은 같을 리가 없죠. 그러면 봐봐. 아까 전에 그 x 절대값 x 이 그림도 얘는 양수 쪽은 이거고 음수 쪽은 이거였잖아. 그럼 이게 다시 그리면 양수 쪽의 그림은 이거였고 음수 쪽의 그림은 이거였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보라는 게 양수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x축이랑 접하지 않을까 이게? 초록색에서 봐도. 근데 보라에서 봐도 마지막에 접하지 않을까? 그게 서로 만나는 모여드는 게 수렴하는 형태니까 그걸 미분 가능하다고 보는 거라고. 얘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뾰족한 거고 이런 것도 뾰족한 거고 이런 것도 뾰족한 거고 이런 것도 뾰족한 거고 다 뾰족한 거야. 근데 얘는 자 이거랑 얘는 다른 게 얘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분홍색 식이 만약에 마지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처럼 되는 거면 얘는 여기가 미분이 돼.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이 만약에 이렇게 가서 뾰족한 상태로 끝나면
여기가 0이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면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만나면 보여드릴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는 한 요 정도? 얘랑 얘를 구분하는 건 좀 나중에. 알겠지? 자, 뒤에 오세요. 그래서 65페이지에 있는 도함수 얘기를 아까 먼저 첫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아까 했던 것만 복습하면서 여기다 결론만 씁시다. 증명은 아까 다 해드렸으니까. 도함수. 첫 번째, fx를 미분한 결과를 f'x라고 쓰잖아, 그지? 그러면 fx랑 gx를 더한 형태를 미분하는 것도, 이걸 미분했다고 쓰자고, 알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f'x 더하기 g'x라고 쓴다. 지금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앞으로 우리가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야. fx 빼기 gx를 하는 것도 이 녀석의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얘를 미분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됐죠? 더하기하고 빼기는 결국 따로따로 할 수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형태는 아까 본 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거를 더한다 이렇게 쓸 거야. 자, 이제 뭘 쓸 차례니? 나누기겠지. 나누기는 언제 배우게? 그 선택 과목 미적분 2 가서 배워. 그러니까 이제 너가 그걸 고르지 않으면 영영 배울 일이 없을 거야. 혹시 궁금할까 봐 네 써줄게. fx분의 gx의 분수꼴 미분하는 거는 거의 뭐 고3 때 배우시겠죠? 분모에 있는 거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하고 이걸 말 안 해주면 나누기는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있어. 있는데 너네가 평생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네가 문과를 갈 거면.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여기 봐봐. fx의 전체 n제곱을 미분할 거야. 이제 요까지만 알면은 모든 잡스러운 공식은 다 되는 거고, 이제부터 문제 풀면 돼. 됐어?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식의 거듭제곱인 형태를 미분하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x의 n제곱을 미분해. 어떻게 쓰지? n을 앞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고 지수를 하나 줄인다. 맞아? 나처럼 읽어. 지수가 앞으로 내려온다. 밑은 그대로 들어간다. 지수가 1만큼 준다. 여기 써보세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온다. 밑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수가 1만큼 준다. 됐어? 한 다음에 옆에다가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를 미분한 그 녀석의 도함수가 한번 곱해진다까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이것도 여기 있는 미적분 2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마 근데 이 책에 써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명이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보여줄까? 67페이지 와봐봐. 67페이지 와보세요. 거기에 함수의 곱의 미분법 이래가지고 거기 괄호치고 3번 보여? 찾았어? 찾았어? 함수의 곱의 미분법 그 개념 체크 바로 위에 보면 거기서 지금 얘가 채택한 방식이 뭐냐면 이거를 증명해 주기에는 너네가 아직 배운 게 좀 미진하니까 빡세게 증명하진 않고 그냥 2 넣고 3 넣고 4 넣고 보여주면서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써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증명할 수 없어. 지금 니네가 배운 거 가지고는. 근데 시험에 불러 나와.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만약에 이런 걸 미분한다고 칠게. 됐지?
이걸 미분하라 그러면 지금 이 공식에 그대로 따라가면은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걸 그대로 써. 그리고 지수가 1만큼 줄어. 하고 끝난 게 요만큼이지. 이게 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상식이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몇 차식이에요? 전개 다음에 몇 제곱까지 있는 거야? 6제곱까지 있겠지. 뒤에는 뭐 또 쫄대고가 붙어 있을 거고. 그럼 걔를 미분했다고 치면 몇 차가 될까? 5제곱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6제곱 미분하면 5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는 5차식인 게 맞아, 무조건. 근데 이렇게 끝내면 몇 차식이야? 4차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주장은 틀렸다는 건 확실하지. 그지? 근데 그 옆에다가 곱하는 게 이 밑에 깔려있는 요 함수의 도함수인 EX를 쟤를 미분한 거. EX를 갖다 곱해준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현재 공식이 맞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것만 한번 우리 그냥 받아들이고 살 건데 한 번만 전개해보자. 너네 A 더하기 B에 항상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B 3 곱하기 A B제곱 마지막은 B의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미분해보시면 얘는 6X 5제곱 4 내려가면은 12 X 세제곱 2 내려가면 6X 1제곱 맞니? 아까 얘기했다. 상수함수 미분하면 도함수는 0이라고 숫자 미분하면 0으로 사라져. 자, 이 결과가 얘랑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맞나요? 자, 얘를 6x로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 남는 게 x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6 곱하기 x고 얘가 얘랑 같은 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얘는 맞는가 보다 하고 살고 계세요. 알겠죠? 됐어? 내가 내 딸에 똥꼬집 있어가지고 교과서에 써있지 않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주의라고 생각하고 안 가르쳤다가 쓰걸 시험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원망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이 세계도 안 들어줘. 알겠지?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지들이 갑이라서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아마 걔네가 언젠가 한번 뭐 교과서 탐구 활동 같은 걸 설명했겠지. 뭐 어쩌라고 조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알고 살아.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면은 잡스러운 미분 공식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 마지막 하나? 2개 말고 3개 곱해져 있는 거? 말로 할 거야. 됐지? 봐봐. 이거 아까 어떻게 쓰는 거였어?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지. 얘 미분할 차례면 나머지가 그대로인 거지. 이해돼? 다시 얘를 미분할 차례면 나머지를 그대로 쓰고 G를 미분할 차례, 얘를 미분할 차례면 나머지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그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오면 이 녀석의 도함수는 F를 미분해? 그러면 나머지 G하고 H는 그대로 써. G를 미분할 거야? 그럼 이번엔 나머지 fx랑 hx는 그대로 써. 마지막 h를 미분할 차례야. 그러면 이제 fx랑 gx는 그대로 써.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알겠지? 요거는 생략할게. 증명 궁금하시면 거기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각종 미분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자까지가 이제 필수 예제 1번인 거고 68페이지 와보세요. 지금부터 그냥 공식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라 오히려 머리가 좀 편할 거야. 알았지? 아까 막 미분 가능성하고 거기가 머리가 터지는 거고. 자, 필수 1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번을 미분할 때는 각종 함수들이 전부 덧셈 뺄셈 연결돼 있어. 덧셈 뺄셈 연결들은 각자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할 거야. 맞지? 요거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요거 미분하시면 2가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 10x의 1제곱, 그리고 요거 미분하시면 그럼 그냥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찾으라고 하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정답은 8이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앞에 거 미분해 3x제곱, 뒤에 거 그대로 써 2x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써 x 세제곱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해 하시면 요거를 미분한 결과는 그냥 숫자 2가 되겠죠. 됐지? 그리고 문제가 찾으라는 게 f'의 2니까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그럼 2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3, 9 곱하기 2, 36 더하기 18, 54 이렇게 써야겠지. 됐나? 집에 넘어오시고 피곤해서 말도 안 나와서. 자, 필수 2번 까지 하고 쉽게 보세요. fx가 x 3승 더하기 x래. 그 상태에서 문제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야. 됐어? 내가 방학 때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적의 풀이가 아니더라도 소위 뻘짓거리를 해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 문제를 풀 때 최적의 풀이 우리 배웠어. 어? 오늘 숙제였잖아 이거.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빼요? F2를 더하고 뺀다. 맞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 맞지? 이거 숙제였다 이거는. 그러면 H분의 F 2 더하기 H에서 F2를 빼는 게 지금 1, 3번 커플이고, 2번, 4번 묶을 때 마이너스 일단 묶었다고 치면은 H분의 F2 마이너스 H에서 F2를 빼는 거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분명히 뭔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써 있을 때 여기 H니까 여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분명히 이 결과가 얘를 만나는 순간 얘는 F'2가 될 건데 맞지? 여기는 이 숫자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끌고 와서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 그지? 그래버리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도 F'2인 거고. 이해됐지? 따라서 현재 이 식을 푼 결과는 F'2를 구하여 그거를 2배 한 것과 같다. 그럼 답 낼 수 있지. 저거 미분한다. 자, 저거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걷다가 2 집어넣으면 13이고 그거를 2배 할 거니까 답이 26인 거는 시험 땐 이렇게 풀면 돼. 됐어? 됐어?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뻘짓거리라는 게 뭘까? 진짜로 얘랑 얘를 여기 넣는 거야. 그렇잖아요. 시킨 대로 해봐요 그냥. F2 더하기 H 여기 넣어. F2 빼기 H가 넣어. 그렇게도 한번 풀어봐 진짜로. 졸라 별로일 것 같지. 근데 그런 걸 해본 애랑 안 해본 애가 이거를 이해하는 그 차원이 달라. 진짜로. 알겠어? 그 뻘짓 내가 해줄게. 또 이제 막 영어 숙제, 과학 숙제, 수학 숙제, 잠자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놀러가는 시간 하다 보니까 답 나왔네. 하지 말자. 할 거 뻔한 거 알거든? 근데 이 중에 진짜 한 새끼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알겠지? 아니 근데 거기서 응. 저기 H분의잖아요. 응. 저희 그냥 아. EH라고 하면은 EH? 그러니까 EH라고 하면은 그게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들었어? 지금 얘가 그래 너무 잘 얘기했는데
그 개념대로 문제를 풀었다가는 수능에서 박살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 문제는 자,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h가 0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f에 2 더하기 h랑 f에 2 마이너스 h가 있잖아. 근데 분명히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였냐면은 리미트 해놓고 여기서 얘가 b가 a로 갈 때 여기가 fb 빼기 fa라고 써있는 이런 거 뭔가 f끼리 빼있는 모양이 이런 형태인 거잖아. 여기에 내가 이제 b-a라고만 쓸 수 있으면 그때 내가 이거의 정답을 f'a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려면 마치 내가 얘를 b로 보고 마치 내가 얘를 a로 본다 치면은 여기가 b-a니까 여기가 2 더하기 h하고 2 마이너스 h로 써있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럼 얘를 이런 형태로 바라봐도 괜찮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분모가 2h니까 여기다가 슬쩍 이렇게 해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답부터 얘기하면 깔끔하고 부드럽고 문제없는 다항함수는 돼. 근데 그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절대값 나오고 구간 분리돼 있고 아주 그냥 조랄 같은 거 만났을 때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안 길러져 있는 상태로 네가 수능을 보게 되겠지. 근데 난 그걸 아예 말해주지 않는 편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겠다. 여기가 아무 문제 없는 지극히 정상인 다항함수면 틀리지 않아. 근데 조금이라도 막 절대값이 껴있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될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접하지 마. 약간 잠깐 기분 좋자고 약간 히로뽕 먹는 이런 느낌이야. 비유가 세니? 근데 진짜 아무튼 그래. 로피탈 알아? 로피탈? 그것도 이제 나 말 안 했잖아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그것도 원래 함수의 극한 풀 때 로피탈이가 졸라 쉬운 게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왜? 그거를 접하고 산 친구들은 성장판이 닫혀. 그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키가 153이야 남자인데. 슬프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내 모토가 그래. 나는 이제 니네가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방해하는 온갖 잡스러운 스킬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아. 나는 그거 모르고도 수능 100점 맞았거든. 괜찮아. 하지 마 제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런 거는 하지 마시고 대신 이거를 넣어서 네가 이제 내신 볼 때 이렇게 풀고 갖고 오면 욕을 뒤지게 쳐먹겠지만 지금 이제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너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요런 거랑 요런 거를 빼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그리고서 이 결과가 똑같이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하라고. 어렵지 않잖아. 얼마나 걸린다고. 알겠어? 그렇게 해본 결과 이거를 문제가 준 대로 집어넣고 푸는 거나 뭔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고 푸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스킬을 쓰면서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되는 거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알아들었어? 이거를 하고 쉬면은 졸라 싫어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대입하고 하는데 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왜 굳이 그걸 하면 뭐가 있고? 이득은 없어. 이렇게 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는 거냐면 저걸 했을 때 비로소 이게 왜 진짜 맞는지가 더 이해가 잘 된달까? 그렇잖아. 왜냐면 봐봐, 우리가 시킨 입장에서는 원래 리미트의 기본은 대입이래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해봐. 요거를 풀어. 그럼 이제 봐봐, 미분계수를 안 배운 꼬꼬마 1단원까지밖에 안 배운 애가 일단 만났어. 함수의 극한이네. 0 넣고 0 넣으니까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 뭐 해야 돼? 0인자 죽여야 되지. 0인자 죽이려면 뭐 해야 돼?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지. 여기다 넣어야 되지. 계산 존나 해야 되지. 약분해야 되지. 그게 원래 네가 배운 게 맞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1단원에서 네가 배운 얘기랑 여기서 배운 얘기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1단원 개념으로는 이걸 집어넣고 약분치라고 해놓고서 내가 여기선 이거 하래매. 그럼 네 머릿속에선 어쩔 땐 이거 하고 어쩔 땐 이거 하고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내 말은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 시기가 오는 거야. 이거 해봐요. 알아들었어요?